라자명 시즌 4 갑인일주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낯선입니다. 네, 지난주 공지를 드렸듯이 철공소 홈페이지 오프닝 너무 갑자기 들어왔다. 왜? 네, 다시 해야 되겠다. 네. 너무 보고 읽었네. 네. 네, 1부 녹음 끝나고 2부 때 저희 잠깐 밖에 나가서 쉬다 왔는데 네. 그렇게 방구 얘기하고 네. 응응 얘기하고 들어온 얘기만 하다 들어왔더니 정신이 맑지가 못하네요. 네, 정신 좀 차리고 오늘 갑인일주 두 번째 시간이고요. 방송 내용 들어가기 전에 공지 또 잠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공소 홈페이지 오픈이 가셔야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이 나갔을 즈음에 1차 오픈 직전이거나 혹은 오픈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기 주소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www. 뭐였지? 철공소.com. 철공소.com. CHULGONGSO.com입니다. 네. www.CHULGONGSO.com입니다. 네, 버퍼링이 좀 있긴 했는데요. 네. 네. 버퍼링 편집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절대 지우지 안 않겠습니다. 해요? 안 해주는구나. 버퍼링 그대로 내보낼 겁니다. 네, 지금 한번 접속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8월 마지막 주에 줄줄이 오프라인 강의가 개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드리면 월요일 도담 안도균 선생님의 인문의역학 기초라는 강의명으로 동의보감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화요일은 함경목 선생님의 기수련, 수요일은 김상민 선생님의 와인스쿨, 목요일은 강원의 좌파명리학 국기 심화반, 금요일은 강원의 좌파명리학 특별편성, 용신과 대운탐구라는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난주에 동의보감 강의를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수요일에 개강하는 김상민 선생님의 와인스쿨 강의를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철공소 와인스쿨은 3대 백화점과 기업 세미나, 상상마당 등에서 강연을 하고 계신 김상민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다른 곳에서 되게 활발하게 강의를 하시고 계시는군요. 이력이 굉장히 이걸 제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2년도에 영국 옥스포드 브룩스 대학교에 푸드 와인 앤 컬처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하셨고요. 한국 음식과 와인의 조화라는 졸업 논문, 석사 논문을 내셨고 이게 되게 이례적으로 좀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도 영국 런던의 세계적인 교육기관 WEST에서 최고 등급인 디플로마 취득을 하셨고요. 그리고 18년에 그리스 와인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 1위 그리스 와인 홍보대사를 취득하셨다고 합니다. 네, 격이 좀 갑자기 이렇게 제가 굉장히 송구하고 갑자기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네. 미안해지는데 원래 김상민 선생은요, 원래 그 SKT의 직원이셨어요. 멜론 대기업을. 어쩌면 특히 SKT에서 했던 멜론 사업부에도 이렇게 있어서 어쩌면 그 옛날에 저랑 아마도 을지로 SKT 본사에서 만났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또 제 명리학 수업도 또 제 수업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SKT에서 오랫동안 하다 이제 해외 지사 근무를 나갔을 때 올해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아주 과감한 명퇴를 하고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분 아니신가요? 네, 조용하세요. 명퇴를 하고 와인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진짜 좋으셨나 보다.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제 오셨는데 역시 이제 이 경술 개강일 줄 알까. 집요한 이제 파는 거죠. 네, 제가 실제로 이제 그 강의 준비하면서 몇 번 뵀는데요. 강원의 좌파명리학의 강원 선생님이랑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약간 저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다르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관록도 엿보이시고 좀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고요. 이력이 근데 평생 막 와인을 공부하고 그쵸. 좋아하는 분들이 막 할 만한 일들을 그렇게 그쵸. 공부를 시작하시고 나서 다 하셨네요. 그리고 보람을 느끼시는 일이 늘 한국인의 입맛과 음식에 맞는 대중적인 와인을 찾고 공유하는 일이라고 하시거든요. 이건 되게
멋있네요. 네. 사대주의적이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김상미 선생님께서 와인 스쿨을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네. 총 16조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4강 단위로 나뉘어서 네. 수강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강 신청 중에 강의는 4주짜리 첫 번째 강의이고요. 이게 16조 과정을 총 다 말씀을 드리면 와인 테이스팅 기초부터 그리고 시작해가지고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칠레, 뉴질랜드, 남아공,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네, 총 11개국의 와인을 공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로 나와 있을 테니까 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되고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그 강은의 와인 야부리를 네. 두 차례의 시즌에 걸쳐서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심화반은 하지 않냐라고 이게 심화반이에요. 많은 어떤 열화와 같은 어떤 네네. 질문을 받았는데 그냥 완전히 싹죽 싹죽고 밀렸습니다. 네, 굉장히 다른 게요. 이제 저는 둘 다를 준비해 봤잖아요. 네. 그 강원 선생님의 이제 와인 야부리는 일단 와인이 메인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음식 그 안주와 네. 그 약간 분위기? 그 파티 같은 느낌의 어떤 뭐 그러면서 조금 공부도 하고 뭐 이제 좀 아는 척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말 야부리를 저는 뭐 기억은 별로 잘 안 나는데 항상 편집부에서 그때 당시 사무실은 편집부 퇴근하면은 퇴근하는 길에서 이제 그 강의하고 얘기했잖아. 있는 그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강원 선생님이 강의하면은 왜? 강원 선생님이 강의하면 좀 멈춰서 좀 듣게 돼요. 네. 뭔가 좀 재밌어요. 막 격가지 이야기들이 막 역사랑 해서 막 하는데 네. 그게 썰이 재밌어가지고 좀 멈추게 되는 맛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은 뭐 물론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 틀린 점은 안주가 없습니다. 네. 그 향과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네. 그런 이제 안주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속 버릴 텐데. 그리고 뭐 이렇게 그때는 저희는 파티처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약간 저녁 시간대에 모여가지고 근데 이번 수업은 정말 이제 조금씩 향과 맛을 보고 공부를 하는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굳이 무림으로 따지면 뭐 정파고수와 사파고수의 차이인가요? 네, 요렇게 하고 난 뒤에 또 심화반 한번 하시죠. 와, 그냥 제일 나 열심히 하고. 네, 이게 좀 약간 분위기가 묘하긴 한데요. 네. 네, 일단 그렇다는 거 네. 공지를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벤일주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대표 사연 소개를 드리는 날입니다. 닉네임이 에오님이십니다. 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무슨 애인지 에오? 모르겠는데 에오? 일본에 무명 에오라고 되게 재밌는 분이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아, 인물의 이름인가요? 네, 에오가? 무명 에오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 명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양력 80년 10월 8일 유시생 네. 여성분이시고요. 이 시간은 추정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추정. 예, 이게 굵직굵직한데요. 경신년, 병술월, 갑인일, 계유시입니다. 직업이 상담사라고 하고요. 네. 이게 전화로 상담해 주시는 네, 분 네. 같아요. 네. 텔레마케터. 뭐, 네. 네. 그런데 이분께서 육아 이후 우울증이 와가지고 네. 키친 드렁커로 네.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요. 현재는 회복해 나가고 계시고 앞으로의 진로 그리고 알코올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등 이런 질문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선 명식의 특징부터 좀 살짝 들여다볼게요. 뭐 사주적으로는 어쨌든 오행이 잘 갖춰져 있고 네. 하지만 이제 그 수월이라는 어떤 그 월 자체는 갑목 특히 갑인 같은 경우에는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힘인데 네. 월 자체가 신유술 방합으로 이제 가을에 수렴하는 기운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엇박자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안에서 좀 약간 네. 어지러움이 있을 수도 나아가려고 하는 힘과 네. 외부에서는 멈추게 하려는 어떤 힘들이 네네. 이제 상호 충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이분이 그 시가 추정이라고 했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직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육아 이후에 우울증, 키친 드렁커
이런 등등을 볼 때 저는 개유시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사연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볼 때는 갑술시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간. 네, 그 다음 시간인 네. 갑술시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네요. 네. 그러니까 개유시로 보면 오행이 일단 갖춰져 있는 형태가 돼서 좀 저는 좀 의아했어요. 이게 내용을 살짝 훑어보긴 했는데 네.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예. 그럼 갑술시가 되면 이제 수가 좀 수가, 약해지. 예, 많이 약해지죠. 네, 예. 거의 없어지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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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연을 좀 또 네. 들여다보고 올까요? 읽어주시죠. 성향. 다른 사람 의견이나 충고보다는 제가 판단한 바를 밀고 나가는 성향이 강합니다. 네. 네 자매 중 둘째로 위아래로 치이며 유독 맞고 자랐는데 최근 아버지께서 부러질 망정 휘어지질 않아 그랬다고 회고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갑인일주에 가빈일주에 모든 것을 보여주는 네. 단어입니다. 아, 국문과를 갈 거라 생각한 어머니나 신방과 또는 법학과를 갈 거라 생각한 아버지의 예상과는 반대로 진로를 이과인 공대로 선택한 것도 제 고집이었습니다. 방골기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육아휴직을 한 상태인데 배우자와 상의하기보다는 제가 결단한 뒤 통보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어릴 때는 그렇게 발랄하고 자신감이 넘쳤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의 평으론 여리고 약하게 보인다고 해요. 네. 그저 온화하다가 가끔 신경이 쇠약한 게 드러나는 정도지만 제 내면에는 늘 날선 비판, 드러낼 수 없음에서 기인한 일종의 분노가 차 있습니다. 네. 강강약약이에요. 제가 의지하거나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네. 인정하긴 싫지만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잔소리에 민감하고 충고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감정이 얼굴에 좀 잘 드러납니다. 여태까지는 완전 가빈일주. 계속 저희 동생 생각이 나네요. 또 어쩔 수 없이. 네네. 그리고 황 작가님이 조사한 거랑 뭔가 되게 비슷한 네. 특징이 네. 완벽을 추구하다 레포트 제출 기한이 지나버리는 일도 많았고요. 지각할 것 같으면 아예 결석해버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30대 이후에야 완성도에 집착하는 성향을 좀 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나서기는 싫어하지만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꽤나 대담하게 잘합니다. 바깥일은 철두철미하게 하려 하나 집안일은 게으릅니다. 썰렁한 개그에도 혼자 꽂히면 제가 말하면서도 웃음을 참기 힘들고요. 좀 이상한데. 뭐라고? 좀 이상한데. 야, 좀 사심을 드러내지 마. 그러니까 욕을 먹지. 하지만 남들이 다 웃어도 웃음 코드에 비하가 당기면 싸늘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밥 먹을 때도 못 내려놓을 만큼 책을 너무 좋아해 시력 저하를 걱정한 어머니 눈을 피해 숨어서 책을 읽었고 지금은 팟캐스트에 빠져 이어폰 좀 빼라고 신랑이 화냅니다. 네. 백! 그러니까 가방에는 큰 관심이 없지만 신발과 청바지에 욕심이 참 많습니다. 신발장이 온통 제 신발이에요. 조금만 다른 디자인 청바지를 보면 참 지름신 통제가 안 됩니다. 네. 과거 이력 1. 을료대운 7살 병인 세운의 친엄마가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입원을 하시기 전 너의 생일은 8일이라고 18일로 되어 있지만 8일이니 잊지 말라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맞추어 봐도 갑자일보다는 갑인일이 제 성격에 맞는 것 같습니다. 생신은 작은 어머니 기억으로 저녁 해먹을 때 산기가 있다 듣고 설거지 마치고 와서 낳은 것을 보셨다는데 이건 불확실합니다. 비논리적 비이성적 기준으로 결벽으로 느껴질 만큼 엄격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8살 정묘세운에 오신 새어머니는 남들에게 험잡히지 않게 하려 했다지만 지금 생각해도 저에게 너무 감정적이셨어요. 해군으로 베트남전 참전 후 선원 생활 오래 하신 아버지는 따귀를 때리거나 발로 밟기 일쑤였습니다. 친척들에게 언니만 관심을 받아 질투가 있었지만 막내 고모만큼은 시집가기 전까지 저를 돌봐주실 정도로 예뻐해 주셨는데 고2 때 바람난 고모부 손에 목졸림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10살 기사세운에는 담임에게 성추행도 당했지만 도망쳐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네요. 학교에서 미술 무용 시간에 한 번도 배우지 않았지만 따로 배운 게 아니냐며 질투 어린 탄사를 받곤 했습니다. 10일 갑신대운 제가 사관학교에 가겠다고 선언한 19살 무인세운 때는 극에 달해 밤중 새벽 가리지 않고 끌려나가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종일 엎드려 반은 잠에 취해 수업을 들었고 결국 밤낮 이중생활에 성적은 바닥을 치고 친구 관계는 왕따인지 잣따인지 모를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에선 교대를 강요하는데 반항심에 그냥 국립대 갔습니다. 대학 동아리 친구들을 만나며 발랄한 모습을 찾나 했는데 아버지께서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21. 개미대운. 대학교 2학년이 되온 경진세운의 휴학, 114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됐고요. 학교를 관두라는 어머니의 권유에 제대로 삐뚤어져 독립을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하루 3개 알바를 하는 등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고요. 24. 개미세운. 지금의 남편을 만나 지원을 받으며 학점도 좀 관리하고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단점은 있었지만요. 어떻게든 졸업만 하면 외항사에 스튜어디스로 취직해 이 나라를 뜨겠다 이를 갈며 살아왔는데 막상 이 사람 만나고 떨어질 수 없어 지방에서 현실적으로 빠르게 취업할 수 있는 통신사 콜센터로 취업했습니다. 이후 안정적으로 돈 모으고 결혼하고 전세금 갚고 집 사고 지냈습니다. 29. 무자세운엔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31. 이모대운. 31살 경인세운. 둘째를 낳고 불면증을 동반한 우울증이와 키친 드렁커로 좀 심각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32살 신묘세운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어릴 적 트라우마를 떠오르게 하는 육아도 힘겨웠고 집안에만 가둬놓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통제하는 남편. 유독 심한 남편의 잔소리에도 큰 싸움 날까 참기만 하던 것도 속병이 되었고요. 그러던 중 34 개사세운에 성인이 된 이래로 따스함을 보여주신 첫 어른이 시아버지께서 자살하셨을 때 극에 달해 제가 죽을 것 같아 다음에 또다시 통신사 콜센터에 재취업했습니다. 돈은 제 수입만으로 충분히 생활이 돌아갈 만큼 벌었지만 스트레스도 심했고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란 한계를 느끼고 올해 3월에 휴직을 했어요. 네, 저희가 되게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요. 네. 네, 사연의 무게가 네. 좀 무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네.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좀 그랬어요. 네, 이게 대운마다 계속 이별이 있어서 네. 네, 좀 무겁긴 한데요. 네. 그 앞부분의 성향을 좀 자세하게 남겨주셨어요. 네. 네, 요 관련해서 사연 보시고 시간이 어떻게? 저는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무한 동의를.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오늘은 또 싸움 구경 못 하겠네요. 아예 아쉽다. 네. 여전히 갑술일주가 더 유력하다고 네. 보세요. 예, 대운에서 약간의 좀 생각을 게 있긴 있는데요. 네네. 저는 확실하게 유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유시가 되면 유시라면요. 관이 사실은 강한 것 같지만 천간에 잘 투관을 해가지고 이 수련의 간목이 요긴하게 굉장히 잘 쓰이는 어떤 안정성과 조화를 네. 추구하게 되는데 네. 이분은 아직까지 생목 상태예요. 네. 이 얘기는 나무가 좀 더 많다는 겁니다. 네. 네. 하나 좀 더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유시 정관이 없고 유시 정관 자리에 사실은 술토 평제가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이 통신사 콜센터를 치면서 꽤 돈을 많이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술토가 있으면 이런 어떤 관계를 네트워킹을 통해서 능수능란한 힘을 발휘하게 돼요. 네. 근데 실제로 갑인일주는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말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저희 제자 중에서 우리 한 번 저기 게스트로 출연했던 갑인일주 제자분 기억나시나요? 배우분. 아 배우분. 예. 저때 우리 창규 네. 저기 했던 네. 우리 그 네, 맞아요. 대타로 네네. 그분도 갑인일주인데 네. 콜센터에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송하기 전에 제가 이분 배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분 사주를 제가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이 개유일주라기보다는 갑술시가 되면 네. 천간의 병화랑 같이 이제 삼방합 신유술 삼방합은 없어지고 네. 네. 천간의 병화랑 같이 인호술 천간 삼합이 성립됩니다. 네. 그러면 거의 화식상의 기운이
굉장히 가득해지고 수가 마르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이분이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네. 그런 이제 그 우울증이라든가 그 키친 그 트렁커 같은 증세들이 전형적으로 지금 막 목과 목이 나란히 있으면 네. 가뜩이나 내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주체에 대한 그 네. 회의가 네.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는데 그것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네. 꼴이 있기 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갑술 씨가 훨씬 더 타당해 맞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신약이 되는 겁니다. 예, 신약의 그 명식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연주의 관을 희신으로 쓰고 희신으로 써야 되는데 용신이 이제 그 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네. 화식상이 굉장히 네. 강해지니까.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술토가 오게 되면 네. 지장간의 신금 안에 있는 임수 말고는 사실은 물이 거의 말랐기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이 수의 이 수기운을 확보하는 것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만약에 저도 갑술씨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마치 이제 밑에 쪽에 물기른 마른 큰 나무가 위에 그냥 비가 내리고 있는 듯한 형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굉장히 건조하고 대운상으로는 개수 임수가 천간에만 와 있는데 지지로는 또 다 화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면적으로 이제 좀 갈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면적 갈증이 굉장히 좀 큰 유형의 사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술토 이 자체는 뭐 용광로라고 표현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화기를 내포하고 있는 글자가 이제 술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지로 만약에 수운이 오면 굉장히 좀 편안하실 것 같긴 한데 천간에 오는 거는 겉으로 보면 갈증을 채워주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진짜 속까지 이렇게 좀 해주는 느낌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개유시가 되면 좀 그런 느낌조차도 없거든요. 굉장히 사주 자체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아주 안정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라자명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인가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술시가 저도 타당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운상의 흐름은 처음에는 이제 목금으로 네. 있었는데 네. 지금 22일 대운부터는 네. 또 수기운이 들어왔고 네. 지금은 또 이모 대운 네, 이모 대운이죠. 끝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남겨주신 걸로는 현재는 좀 회복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시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오화돈이 끝나가니까요. 네, 네. 지금 이분에게 이 불은 최악의 그러니까 인옷을 그러니까 삼합이 그냥 완벽히 이루어져 가지고 네. 거의 뭐 정말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버티신 거라고. 네. 그나마 이 갑인 정도 되니까 이제 네. 버틸 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것도 사화하고는 다르거든요. 오화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임수가 들어왔지만 참 그 귀한 임수가 들어와서 이 정도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이제 그 뭐 간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서 가보 이렇게 뭐 됐다면은 완전히 여기는 금이 다 녹을 판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오화가 다시 추가되는 바람에 이 완벽하게 지지가 불바다에서 수는 마르고 금은 녹을 판에 그런 이제 기운이 됐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당연히 수가 마르니까 이제 불면증이 있고 이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가게 되고 또 불이 막 왕성하게 되니까 이제 음호 화동으로 인해서 이제 막 술을 이제 막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불에다 계속 그 기름을 붓는 거랑 똑같은 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실 때는 뭐 술이라는 거는 이제 수분을 섭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작용적으로 화기로 작용을 그렇죠. 많이 하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제 이게 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이 화균이 이 성분에 너무 강해지고 이것을 발산을 시키면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이것도 화식상이기 때문에 남편에 해당하는 이제 이 토가 넉넉하게 그 불을 쭉 분산시켜주고 이렇게 그 품어줘야 되는데 이 술토마저 사실은 불길로 쏘고 다 들어가는 토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불을
뭐랄까요, 이렇게 제압하지 못한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관인 금을 녹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분들은 진짜 화병이 듭니다. 네. 화병이 들면 진짜 이 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이렇게 다시 통신사에 재취업을 했을 때 네. 네. 또 조금 좋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네. 왜냐하면 그 불균은 어느 정도 네. 이제 설기시키는 역할을 네. 네. 편제를 계속 쓰는 거니까요. 네. 네. 재취업을 했을 때 굉장히 좀 괜찮아지셨을 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에 올해 3월에 또 네. 다시 스트레스와 한계를 느끼고 휴직을 했다고 하시거든요. 아마도 그 월운으로 이제 봐서는 이번 달까지도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신미월이잖아요. 네. 신미월도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요 기간이 이제 지나면서 가을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차차차차 세운 자체는 이제 지지의 이제 수운으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원만해지는 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좀큰 터널 네. 벗어난 것 네, 같습니다. 네. 또 이분 역시 또 네. 이 터널의 끄트머리에 네. 다행히. 예, 그러면서 이제 대운 자체도 이제 신사로 넘어가는데 네. 아무래도 5화하고 4화를 비교를 한다면 5화는 저 자체를 정말 아주 그 불바다로 만드는 이제 형국인데 4화는 이제 저 신금하고 이제 합을 하는 어떤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기운의 어떤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예, 저는 이 신사대운 41 신사대운이 네. 만약에 갑술씨가 맞다면 이분의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완전 반전의 그 대운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병신 합수하고 사신 합수하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이제 이 귀신들이 전부 다 기반해가지고 희신화시키는, 다 이렇게 용의신화되기 때문에 네. 이때에 이제 본격적인 자신의 포텐셜을 아낌없이 써야 됩니다. 이 사주 글자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작용들이 일어나는 대운이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병화가 수월의 간목 그러면 네. 병화가 원래 좋아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대신 이제 그거는 춥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간이 뭐 수가 너무 넘친다든지 네네. 다른 것에 이제 수기가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춥다든지 할 때 이제 병화가 굉장히 길신의 역할을 하는데 네. 이 경우는 만약에 갑술씨가 맞다면 오히려 좀 병화가 약간의 귀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신사대운으로 넘어가면 저 병화를 이제 신금이 이제 끌어당기고 하면서 전체 균형을 좀 잘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사연과 명식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네. 질문을 3가지를 남겨주셨거든요. 네. 네, 그 질문 쭉 3개를 듣고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버는 만큼 쓰기 때문에 네. 결국 계속 일하며 살 거라는 건 알겠습니다. 네. 그런 만큼 더 길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겠다고 판단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하려니 사회복지사나 우정직 공무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쪽이 나을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이요. 아직 알코올 의존성을 버리지 못하고 약도 장기 복용 중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네. 제가 어느 기운을 보충해야 이 생활에서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세 번째, 내년부터 신사대운, 그 다음 대운은 경진대운으로 사명과 충이 잔뜩 대기 중인 상황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이게 세 번째 질문이 참 마음이 아픈 게 지금 자녀분을 육아를 하면서도 본인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힘드셨다고 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힘든 시기를 앞에 계속 쭉 겪어놓으니까 앞에 무슨 대운이 뒤에 무슨 대운이 오건 겁부터 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말씀 좀 이렇게 쫙 좀 한번 이렇게 파이팅할 수 있게 좀. 원래 갑인일주들이 겁이 좀 없는데 지금 뭐 이게 피로가 어마어마하게 누적이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쌓였어요. 네. 가빈을 주니까 이 정도 버틴 겁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 정도보다 뭐 훨씬 뭐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트라우마만으로도 사실 사람들은 쉽게 허물어지거든요. 네. 근데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사실은 선방하셨다. 굉장히 잘 버티셨대 때까지. 네. 그런데 이제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버티는 데 대한 이제 보상이 있어야죠. 네. 이제 저는
그 본인의 그 우려와는 다르게 바로 다음 그 신사 경진대원 20년에서 네. 그 보상을 수확하는 해로 본인이 일단 그렇게 자꾸 마음을 먹어야 돼요. 네, 네. 이 의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 기운이 자기 것으로 네. 네. 오는 거죠. 안 그러면 그 기운은 자기 주변을 겉돌다가 그냥 흘러가요. 네, 네. 시간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참 좋은 징조라고 보는 것이 그런 대운이 오기 전에 벌써 한 1년쯤 전에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준비를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진 my 않아요. time is coming. 나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네. 본인이 지금 사실 무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겁니다. 정산 받을 때가 오는구나. 네. 내 인생에. 네. 네. 아 그래서 오늘 저기 첫 시간 녹음하실 때도 선생님 계속 정산 얘기하시고 네. 수익 얘기하시고 네. 결론이 너무 그게 너무 갖다 붙이는데? 너무 갖다 붙이는데? 정산 중요해요. 근데 그 갑목일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갑인, 뭐 갑신, 뭐 이런 이제 기운을 가지신 분들이 사주를 보러 올 때는 제가 항상 해주는 얘기가 시행착오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어서 부러져서 아예 뭐 예를 들면 포기해버리거나 뭐 네. 아예 그냥 나는 뭐 이렇게 생을 끊거나 막 이런 경우들인데 갑인일주들은 잘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어떤 풍파를 버틴 이제 큰 소나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굳건해 보이거든요. 어느 시점에 가면. 갑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재수생이다 그러면 아 얘는 갑목이기 때문에 재수를 한번 하면 더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조언들을 제가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이런 풍파가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수록 한 번 더 경고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생길 거라고 보고요. 신사대운은 워낙에 좀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 너무 걱정보다는 어떤 일을 갑인일주의 특징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는 타이밍이 딱 적정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저기 신사나 경진 대운에 합과 충, 사명과 충 뭐 네. 이런 거 걱정해 주셨는데 그 전에도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사주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에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어느 특정한 시점이 되면 그게 아닐 수는 있겠지만 내가 살겠다는 의지를 가진 한은 대부분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 쪽에 합으로 끌고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합이 돼도 자기한테 유리한 합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방향성을 찾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분이 저런 형보다는 오히려 저 형들을 통해서 자기가 좋은 기운들을 자꾸 끌고 오잖아요. 그런 방향 쪽으로 분명히 긍정적으로 좀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지금 그 공무원 따져 보면 이제 둘 다 공무원 얘기인데요. 네. 네네. 저 이제 공익 근무자인 셈인데 네. 굳이 만약에 술토가 2개 있다면 네. 네. 일단은 전제하에서 보면 네. 네. 저는 둘 다 괜찮지만 둘 다 이게 공통점을 못 느끼시겠어요? 네. 사회복지사하고 우정직 공무원 어떤 빨리 공통점이 느낀다고 있을까요? 얘기해 빨리. 네. 나는 그냥 보면서 빡실 것 같아. 아니 그냥 최근에 저는 그냥 뉴스에 우정직 공무원들이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많이 죽는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엄청 힘들기로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맞습니다.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네네. 이게 그래서 저도 자꾸 술 병조는 아니지만 술토가 2개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술토가 광정 역마를 의미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지금 그게 싫은 거예요. 네. 지금 텔레마케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앉아 사는 거잖아요, 가만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바로 이제 그런 것을 더 연장해서 그게 바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이제 그걸 하기 싫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삶의 새로운 전개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네. 이 갑인일주에 자기 치명적인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다른 데를 네, 기웃거린다라는 다른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한번 해서 익숙한 거라면 오히려 저는 만약에 이런 직업에 가면 20년 동안 물론 정년퇴직할 때까지 다닐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그게 20년 걸릴 거를 본인에게 좀 편한 곳에서 이게 뭐 이 텔레마케터라는 마케팅이라는 게 뭐 나이가 어디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7년에서 10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 20년 동안 불것을처럼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일단 이분에게는 이 지금 이 강한 화기운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은 재성입니다. 관성이 아니라고요. 관성이 아니고 재성이기 때문에 식상이 흘러나갈 수 식신의 그 화기운이 강한 화기운이 흘러나갈 수 있는 일을 일단 집중해서 일단 돈을 벌어라. 그럼 무슨 뭐 쓰겠죠. 근데 목표가 없으면 다 쓰게 됩니다. 이전에까지 벌던 것과 이분부터 다른 것은 뭔가 이제 글자가 더 자신의 긴 인생을 두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기업에서 말해서는 중장기 목표와 비전. 어렵죠. 변수도 그렇죠. 많고. 야, 뭐 진짜 50대 중반 이후부터 내가 뭘 할 것인가. 본인 인생 비전을 지향점을 그, 만들어야 놓고 되나요? 그럼 뭐 하여튼 뭐가 되든지 비용은 발생합니다. 그럼 그 비용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로 참고 벌어라 그냥. 근데 좀 스트레스가 있어 보이시거든요. 있죠. 아무래도 쉬운 일은 아니시겠죠. 근데요 이 나이에 공무원 준비해가지고 시험 치는 스트레스도 제가 보다 더 큽니다.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그쵸. 짬밥이 있으니까. 그리고 갑인일주 같은 경우에 직업적 선택이 다양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갑목의 특성상 재물은 결국에는 한 영역에 뿌리를 든든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내리고 가야 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영역이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음식점을 했다. 그러면 갈비탕을 할 수 있고 피자집을 할 수는 있어도 갑자기 세탁소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영역이 바뀌는 거는 조금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이분 사회복지사나 우정직 그러면 저는 우정직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그 이유는 이제 물류나 우편물이 대부분 다 수와 관련된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또 이 안에 선택을 하자면 저는 사람 상대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우편물이라든지 운수업이라든지 승무원 이렇게 외국에 출입이 빈번한 거, 뭐 물류 뭐 이런 이제 유통 실제로 그런 쪽으로 또 저기 젊은 시절에 또 20대 때는 스튜어디스 하고 하시려고 했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분위기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원래 했던 일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어때요? 저기 사회복지사도 그분도 출동을 하시나? 그 저기 방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로 상담해 주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도. 그리고 우정국도 텔레마케터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렇죠. 근데 돈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안 됩니다. 돈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잡힌다면 이번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다시 취업을 하셔야 된다. 저희가 일단 장기적인 어떤 그게 뭐가 됐든 자신의 노후의 삶의 모습을 지금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에 대한 그야말로 예산을 세우고 얼마만큼 돈을 내가 벌어야겠구나.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세우고 얼마를 비축해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을 벌고 나가다 보면은 이번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연적으로. 알코올 의존성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경험자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밤에 이제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게 한 1, 2년 정도 그런 게 있었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얼굴 안색이 지금 어두운. 휴가 갔다 오셔. 타서.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좀 벗어나봐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저녁을 많이 먹는 거예요. 되게 배가 불러서 술을 안 먹나요? 해결법이네. 대부분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하는 그러니까 저녁을 먼저 먹어놓으면 대부분 밤에 알코올성 우전증 뭐 이런 게 있는 분들이 그걸 식사로 해요. 밥하고 안주를 같이. 그러면서 배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저녁을 한 6시 정도에 많이 이렇게 먹으면 배가 부르거든요.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네, 맛있는 거 포만감이랑 그리고 충실함이 같이 느껴지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식탁, 특히 이제 가정이 있으시니까 남편이나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하는 걸로 조금 좀 그 환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술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실 때는 뭐 수혜 작용으로 좀 들어가지만 실제로 작용하는 측면에서는 나중에 화기로 네네. 발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좋지 않을 것 예, 같아요. 결과가 좋지 않은 거죠. 결과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주적인 거를 공부를 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자꾸 상기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좀 갑인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근기 이런 걸 좀 가지고 좀 습관을 좀 고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갑인일주 같이 이렇게 목이 강한 사람이고 또 이 화국까지 강한 사람들은요 정말 이렇게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 헤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불을 뜰 만한 충분한 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죠 장작이.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것은 좀 통제를 하셔야 한다. 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 네. 근데 그걸 또 통제하려고 365를 24시간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것도 욕망인데요. 그러니까 그 여지를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몇 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다른 뭔가 자기가 루틴하게 하는 일이 있고 그 나이가 들면 어차피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 보면 옛날에는 그 하고도 밤새도록 술을 먹었는데 하나만 주면 자기 바빠요. 그렇게 됩니다. 뭐 애우님도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고 선생님이 또- 축구 못 보시는 것처럼요. 제가 축구를 어떤 하루에 막 3편 4편씩을 봤는데 한 편 보기 어려워요. 경기 하나 보기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시작할 때 깨계시다가 슈퍼전 끝나면 근데 내용을 다 알아. 근데 이렇게 그래도 이제 충성심이랑 있기 때문에 텔레비 앞에 앉아서 찬다. 뭐 그런 정도의 아, 그럼 차이죠. 술 앞에서 이제 드시진 않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좀 줄으실 거 술이 좀 줄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이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A라는 문제에 천착하면 절대 답이 안 납니다.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쪽의 성을 무너뜨리려면 서쪽을 공략해야 돼요. 다른 뭐 좋은 습관을 만들거나 뭐 좋은 뭔가를 만드는 그리고 방향으로. 의외로 전혀 다른 곳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뭐 사주는 모르지만 정말 그냥 이렇게 버티는 것만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애 둘을 주고 하면서 이 스트레스, 이 환경에서 그러니까 직접 갑인이니까 하는 가능한 거죠. 갑인의 어떤 그 저는 감히 뭐 근기.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쉬고 있다고 하시던데 지금 한 반년 정도 쉬셨거든요. 근데 뭐 요런 지금 남겨주신 그 질문들에 있는 고민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일단 가능한 원래 하셨던 일을 지속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루틴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알코올 쪽도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기운을 보충해야 이 생활에서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용희신이 그 금수이고 그리고 저기 수기운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재성으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특별하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남편분이 이제 기후일주신데 네네. 그냥 이거는 궁합적인 차원을 떠나서 그 애호님한테는 사주의 수기운이 저는 절실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기운이라는 건 사실은 남녀간의 어떤 의미에서 성생할 만한 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음적인 기운과 그 다음에 남녀간의 형태에서 남자가 이제 발산하는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정액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부부 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기를 정말 크게 보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싫든 좋든 절대 저는 각방 이런 경우는 남편분이 도와준다는 게 이제 각방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라도. 아 지금 남편분이랑 그렇게 막 저기 막 되게 사이가 좋고 이러신 것 같진 않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하나의 방법을 가까운 데서 찾자면 결국 이제 부부의 어떤 그런
화합이 있어야지만 저는 애호님이 전 좋아질 거라고 믿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 네, 또 그렇죠. 한 가지 나왔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풀리는 경우도 많죠. 네. 아, 경험자야? 그럼 경험자예요? 난 그 싸운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뭐 다 그걸로 해결되지 않나요? 거기에다 뭐 금이나 수가 그 희신, 네. 금 희신 뭐 이런 작용을 하면 어쨌든 싫든 좋든 감정적인 거를 떠나서 그냥 내 남편하고 같이 내가 있는 게 보약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관성이니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강프로님? 네. 네. 저는 이 애호님께 두 가지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자신에게 힘든 것을 절대 아이들에게 네. 풀으면 안 된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낫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병화식신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본인이 당했던 트라우마보다 더 큰 트라우마를 네. 아이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본인이 잘 제어하리라고 봅니다만은 네. 가빈이 자기 자식을 안 챙기면 뭐 어느 누가 챙기겠어요. 네. 근데 그래도 혹시 뭐 지금 대운의 흐름이 워낙 힘들었으니까 두 번째 이제 제가 꼭 말씀드렸던 그건 남편 부부 문제인데요. 50까지만 참으세요. 왜 50입니까? 웬만하면 뭐 이렇게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네. 도저히 이렇게 이건 뭐 용납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네. 어떤 그 저는 한다는 데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네. 네. 이분에게는 남편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너무 중요하고 특히 그 금의 기운으로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금에 관한 이렇게 형체거든요, 구체적인. 네. 그러니까 좀 왜 그렇게 제가 늘 잘 쓰는 말인데 미우면 네. 그냥 우리 집안의 가구라고 생각하죠. 또 간만에 가구 나왔네요. 가구.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가구. 잘 그렇게 생각하고 버티세요. 근데 그런 만약에 지금 남편이 좀 본까지도 좀 힘들게 하는데 가담하고 있는 계시지만 네. 50 지나면 달라집니다. 네. 이제 경금 들어오면서부터는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막 또 순간적인 어떤 충동이나 감정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욱하는 네. 그런 결정을 절대 내리셔서는 안 그건 된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아는 가빈분은 욱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약간 높아짐이 좀 들어서 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남편분이 경금도 있으시고 신금, 유금 다 갖고 계시네요. 목이 없으시고 그렇군요. 네, 뭐 키워드는 저기 금수 또 플러스 토까지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선생님 모두 남편분과의 관계를 또 말씀해 주셔서 좀 참고하셔서 50까지만 한번 참아보자 해주시면 좋겠고요. 좀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네, 이후에. 힘내시. 복수와 가시길. 네, 이제 뭐 정산받을 일이 남아있다고 네. 하시니까요. 네. 애원님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가빈일주 대표 사연 애호님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은 가빈일주 추가 사연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다음 일주는 병술 일주이고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칠까요? 빨리 끝! 아니 뭐 할 게 있었는데. 네. 아니 할 게 없었어. 아니야 뭐 하나 있어. 저기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네. 마지막에 저희가 쑥쑥하게 끝나기가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거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카페에 뭐 남겨진 댓글이나 응원 글 같은 걸 저희가 바로바로 이렇게 소개를 못 드리기는 하는데 되게
좀 시기가 지나긴 했으나 네. 재미있는 댓글이 네. 있어서 꼭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게 일전에 저희가 무신일주, 그러니까 시즌 4 첫 방송 녹음할 때 네. 그 하루가 왔었거든요. 아, 예. 네. 그때 이제 아기 보는 거 사진을 제가 네. 카페에 올렸었단 말이죠. 네. 거기에 아. 댓글이 달렸었는데요. 네. 멘탈 뷰티님께서 남겨주신 네. 댓글인데 뭐예요? 아 웃겨서 못 읽겠어요. 네. 마지막 부분에 방점이 있거든요. 네. 읽어볼게요. 죽돌림 네. 사진 괜히 봤다 후회 중. 목소리는 완전 내 이상형이었. 예. 엇까지밖에 안 아, 썼어요. 예. 그렇지만 육아에 열중하는 모습에서 다시 점수 네. 회복하셨습니다. 네. 100점 목소리 좋은 남친 모습은 아니지만 100점 아빠 모습은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네. 또 이렇게 제 남편이 더 멋있음을 깨닫네요. 그 자기 남편 자랑하려고 지금 그 댓글을 갖다가 쓴 거야. 야 진짜 이게 너무한다.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하길 바란 거야? 마지막에 너무 빵 터져가지고 정말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남편을 자랑할 수도 있는 네. 거구나. 네. 어쨌건 뭐 그렇군요. 이상형이 어때요? 네. 네. 아, 지금은 그렇군요. 아니지만 네. 네. 축하드리고요. 뭐 워낙 많이 역시 들어봐서 너는 얼굴 없는 가수가 뭐 워낙 뭐 팟캐스트 하면서 막 와서 이게 직접 얼굴을 이제 막 이렇게 뭐 그치. 한창 많이 할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네. 뭐 이상하게 오시고 난 뒤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으시던가 그 뒤로 이제 막 이렇게 서신 교환만 하던가. 네, 진짜 라디오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공개 방송 했는데 막 인기가 확 떨어지지 네. 않나? 약간 청취율도 약간 떨어지고. 네. 진짜 빨리 가죠. 저 집에 가서 빨리 하루랑 목욕하고 싶습니다. 네. 바로 갑자기 네, 뭐 아빠 100점 아빠 네. 네, 죽돌림 보내드리기 위해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가빈일주 추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